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전 국민이 따뜻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는 방송 음, 그 월급의 잠이와 꼰대 김강규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그 월급의 잠이 와라는 동일한 타이틀로 책이 출간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책은 우리가 파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방송이 나가고 또 우리한테 문의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책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책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요. 책은 뭐 예스24나 뭐 교보문고나 이런 인터넷 온라인 서점이나 또는 오프라인 서점에 가치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반응을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우리가 파는 거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책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네. 이 책을 사게 되면 방송을 안 들을 거예요. 아니야. 방송 내용이 없어. 방송 들을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책 사지 말고요. 예, 방송만 열심히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될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방송 내용을 책에 안 담았죠. 또 책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종이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을 좀 해볼까요? 청취자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험 얘기. 청취자분들은 왜 보험 얘기 싫어할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험이 그죠. 사실 이게 보험 자체는 푸시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푸시 상품이에요. 미는 상품 푸시. 그렇지. 이게 미는 그 고객들이 원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주로 네가 가입해라라고 권유를 받고 가입하는 상품이 보험. 이거는 어느 나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율만 약간 다를 뿐이지. 되게 옹룡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특히 일본, 우리나라 이제 보험 이런 제도 마케팅들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이쪽들이 주로 뭐 이렇게 그 보험 세일즈가 주로 이제 푸시 쪽이 근데 다른 나라의 비율에 비해서 조금 강한 이런 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가입하는 이런 경우 지인 관계 어쩌지 못해서 이런 기억들이 좀 크고 작은 또 경험들은 다 다르지만 대체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이야기하면 거의 뭐 그냥 괜히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험 가입 안 한 상품 있나요? 안 한 사람 있나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어찌 보면 한 가정당 평균 보험 가입률이 얼마죠? 제가 그 수치를 까먹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고 어떤 4인 가족, 3인 가족 4인, 3, 4개 정도 되죠. 뭐다몇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집 장롱마다 정권이라는 게 보험 정권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거 아셨어요 혹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보험 가입 왔을 때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신지? 없다, 잘 없어. 최근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내 끼니 니 끼니 세금을 더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야?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이해관계자가 세 개가 있어요.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돈 내는 사람. 이런 게 있는데 계약자는 계약을 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실질적인 가입자입니다. 실질적인 가입자고 수익자는 그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에 가입한 이유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돈을 타먹는 사람이 수익자예요. 근데 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로 우리가 이제 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까지는 좀 이해가 크게 하지만 이게 대체로 보면 수익자 부분을
수익자 부분을 특히 그냥 법정 상속인 이런 경우로 편하게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재밌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수익자 부분. 수익자에 보시면 다양하게 설정 가능한데 만기에 대한 수익자, 즉 보험이 만기 시 만기 환급금을 가져가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수익자,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보험금을 가져가는 사람. 엄밀히 같다, 다르다, 틀리다. 틀리다. 수익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만기 아무 일 없이 그 보험 기간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환급금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수익자가 있고 또는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왜 질병이나 다치거나 또는 이제 질병 때문에 치료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 받는 거 있죠. 이것도 수익자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대부분 이제 사망 수익자 같은 경우는 그 지정도 중요할 거고 중요한 거는 사망 수익자가 대부분 법정 상속인을 많이 하죠. 법정 상속인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법정 상속인 기준이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즉 내가 내 계약하는 사람의 돈 내는 사람의 법정 상속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이라는 건데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가 우리 가족이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 계약자 피보험자 틀리다. 그러면 진짜 이거 피보험 싸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의 수익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내 보험을 내 명의로 계약자를 하고 또 내가 다치거나 입원했을 때 돈 나오는 건 내가 타는 나를 수익자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계약자 피보험자는 내 이름을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릴 경우는 내가 사망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내가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 수익자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놓으면 그 법정 상속인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라는 건데 계약자 피보험자가 나라는 또 같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참고로 하는 기사에서 있는 것처럼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내 보험을 아버지가 계약했고 사실은 피보험자가 나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게 잘못되는 일이 생겼을 때 법정 상속인이 누구냐 할 때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 아버지가 아니라 계약자인 돈 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나를 기준으로 하는 법정 상속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피보험자를 아들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 근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사망을 했어. 그럼 아들에 대한 법정 상속인은 뭐냐면 자녀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며느리가 전액 다 가져간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들 위해서 가입했는데 아들이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아들 기준의 사망자 기준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것이 자녀하고 배우자잖아요. 이제 민법에 따르면 자녀하고 배우자인데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가 없다,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또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또 늦게 이렇게 자녀가 없다 하면 며느리만 대령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배우자 아들의 배우자, 아버지한테는 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아버지가 돈을 내었던 아들의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물론 같은 집안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기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렇죠.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만기 수익자, 사망 수익자의 관계 그리고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 중심으로 상속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중요한 포인트 2개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사망시 받는 그 돈은 그게 뭐 우리 지금 사례에서 설명드렸듯이 며느리가 되었던 이게 누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예, 그것이 계획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막상 계획은 생각은 그리 했는데 이 계약자 이 보험 관계 수익자라든지 이런 관계를 그 생각에 맞게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칫 잘 못하면 전혀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없고 주위의 추천,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푸시용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등하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다. 그냥 법정 상속인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법정 상속인이 가입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획과 다른 전혀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가족들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여러 저축성 보험을 망라해서 거기에서 수익자가 살아있을 때 피보험자가 만기 환급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누가 받는지 또는 치료비 보험이나 이런 걸 누가 받는지 근데 또 사망했을 때는 누가 받게 돼 있는지 이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체크를 했다가 또 괜히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지 모르겠어.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체크해서 불화가 생길 가정은 체크하지 않아도 이미 불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역시 예리한 없습니다. 지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축 투자성 보험에서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하겠잖아요. 변액보험은 이렇게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 말씀드렸죠. 모든 그 보험의 기준은 피보험자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신 분도 상관없겠지만 좀 틀릴 경우에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그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고 싶다. 이게 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제 비과세 통장 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 통장으로 쓴다는 건 뭐냐면 이 통장이 계속 평생 비과세 통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비과세 통장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끊겨버린다. 그러면 또 새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통장을 또 상당 기간을 또 통해서 묶여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 평생 비과세 통장 좀 그러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를 되도록이면 젊은 층 자녀 위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피보험자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젊은 층. 특히 이제 피보험자 특히 이제 저축 투자성 보험도 우리가 보험이니까 이 변액보험 저축 투자성 변액보험자도 보험이니까 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위험보험료가 있어요. 일부 위험보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젊으면 젊을수록 위험보험료가 또 적다는 적다 위험보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 투자하는 그 보험 상품의 비용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빠지는 위험보험료가 적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리고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해요. 맞죠? 근데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보험 주인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피보험자는 세팅하는 상태에서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이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다가 추후에는 자녀로까지 대를 이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자산가들이 변액보험을 비과세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소득 수준, 자산 수준 낮으신 분들은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설정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관심 하나 정도만 가져 계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금보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도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금보험도 그 피보험자, 자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서는 보험의 주인은 실질적인 주인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도 피보험자입니다. 그렇지. 수익자는 피보험자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지금 연금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어떤 경우가 좋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45세를 넘긴 자녀를 피보험자로 활용하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나이든 아버지가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나이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젊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아버지가 수익자가 되면 그것 또한 자녀가 오래 아무래도 건강하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연금보험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여라도 아버님이 유고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자녀한테 어차피 상속이 될 건데 자연적으로 상속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좀 전문적인 좀 용어지만 정기금 평가라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할인을 통해서 상속 증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 또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유가 없더라도 이걸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조금이라도 무조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그 피보험자 계약자 관계만 잘 설정을 하더라도 내외의 부와
아니면 또 자녀이부, 아니면 세금 줄감 효과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험은 우리가 뭐 음. 심고 가입하고 뭐 심고 그냥 음. 장롱에 처박아 놓고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보험을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냐 따라서 진짜 차이가 커요. 그렇지. 예, 진짜 차이가 많고 보험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대다수 보면 이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것이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어떻게 그에 따라 되어 있는지를 잘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죠? 네,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걸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보험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또 이 보험 방송을 하고 나면 또 막 그 질문이 많은데 좀 드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추가적으로 뭐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 좀 디테일한 정보 좀 부탁드리고 질문을 주실 때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답변은 쉽지 않아요. 저희도 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했던 방송도 책에 있는데 그 책도 사가지고 읽어보고 또 우리 방송 책 이름이 없는데? 안 들어보면 이거 우리 책에도 그 권리관계 이런 게 있는데 있나? 그 네. 책 사가 읽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 방송 안 들어오면 이게 큰일 난다. 이게 또 뭐 책을 사 읽으라 할 수도 없고 읽지 마라 책을 사서 읽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또 걱정이 하나 생겼네. 그죠? 이라면 우리 예전에 누가 이 댓글 달아놨더라고. 유머가 옛날식이라고. 이 옛날식 유머라니까 이게. 이런 유머 하지 마요 좀. 아 유머가 아니고 유머. 유머가 옛날 유머가 있고 이런 봐봐 이런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이 꼰대식 유머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설명합니다.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엑셀런트해요. 추위를 보태는 유머였습니다. 베이비시터. 예. 뭐 자. 오늘은 또 우리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